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B 첫 시간이죠. 그래서 대단원 전기와 자기 첫 시간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자기 대단원 첫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단원은 전기의 발생 첫 번째 중단원이겠습니다. 소단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첫 시간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이런 경험 있을까요? 우리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을까요? 뭐 어떤 친구들은 정전기 때문에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책을 슬쩍 봤던 친구들은 뭐 마찰전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현상을 왜 관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거 말고 또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험이 있었을지 잘 생각을 해서 여기 학습지 처음 생각해보기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을 것 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많이 패딩이나 또 뭐 후리스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옷에 많이 달라붙어 있죠. 머리카락이 옷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풍선을 머리에 비비고 난 후에 풍선을 머리에 문지르고 난 후 머리카락이 풍선에 달라붙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머리카락이 풍선에 달라붙는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니트를 입거나 벗을 때 머리카락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약간 정전기가 생겨서 니트에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 있거나 혹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미끄럼틀을 한번 타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 있거나 미끄럼틀에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실험해 볼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교과서 5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관찰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를 찍었어요. 그래서 실험 영상을 찍었으니까 실험 영상 보면서 한번 그 과정, 우리가 과정 2랑 과정 3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과정 2에서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지, 과정 3에서는 또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요.
각각 관찰한 내용을 과정 2와 과정 3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험 영상 보고 오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실험 준비물을 놓아 두었는데요. 여기에 준비물을 보면은 빨대, 유리병, 장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장갑을 끼워주세요. 장갑을 끼고 과정 두 번째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빨대 하나를 가지고 장갑으로 마구마구 문질러 댑니다. 계속 마구마구 문질러 대요. 그리고 이 문지른 빨대를 유리병 위에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빨대 하나도 마구마구 문질러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지른 빨대를 다른 빨대에 가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빨대를 가까이 했더니 빨대가 뭔가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죠? 한 빨대가, 빨간색 빨대가 파란색 빨대를 계속 밀어냅니다. 이렇게 과정 두 번째를 마무리 지어보고요. 과정 세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똑같이 마구마구 문지르고요. 마구마구 문지르고, 이번에는 빨대가 아니라 장갑을 가까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빨대를 얹어두고 장갑을 가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까랑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아까는 빨대가 다른 붉은색 빨대가 푸른색 빨대를 밀어냈다면, 이번에는 푸른색 빨대가 장갑을 따라오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실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 영상 다 잘 확인을 했나요? 과정 2, 우선 먼저 빨대랑 빨대를 서로 가까이 했을 때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죠? 빨대랑 빨대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냐면, 병 위에 있는 빨대가 밀려났다. 병 위에 있는 빨대가 밀려났다 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었고요. 다음 과정 3에서 빨대와 장갑을 가까이 했을 땐 어떻게 됐죠? 빨대와 장갑을 서로 가까이 했을 때는 병 위에 있는 빨대가 끌려왔다. 병 위에 있는 빨대가 끌려왔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걸 좀 봤었어요. 빨대와 빨대를 가까이 했더니 빨대가 밀려났고요. 그리고 빨대와 장갑을 가까이 했더니 빨대가 끌려왔어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오늘 학습할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1학년 때 기억을 조금 되돌이켜 볼게요. 1학년 때 기억을. 1학년 때 우리가 힘이라는 걸 배웠어요. 힘. 기억이 좀 잘 안 나겠죠? 힘이란 걸 배웠는데, 힘을 뭐라고 배웠을까요? 힘. 아마 2단원에서 배웠을 텐데, 힘은 제가 알기로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전기력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 자, 여기 병 위에 올려져 있던 빨대가 처음에는 둘 다 정지해 있는 상태였죠. 정지해 있는 상태였는데 빨대나 장갑을 가까이 했더니 정지해 있던 빨대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정지해 있던 빨대가 움직였다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지했던 게 움직였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운동 상태가 변화했구나. 그럼 운동 상태가 변화했다면 빨대나 장갑을 가까이 했더니 무슨 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이 작용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대 기억에는 서로 힘이 작용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이 무슨 힘일까? 이 힘이 어떤 힘일까를 과학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이 힘이 무슨 힘인지를 밝혀냈어요. 무슨 힘이냐면 이 힘은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오늘 배울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전기력. 그래서 전기력이 무엇인지 적어보죠.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처음 배우는 힘의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력. 네,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생각을 한번 또 되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힘을 배울 때는요, 어떤 걸 배웠었냐면 힘의 3요소를 배웠어요. 힘의 3요소. 기억나나요? 힘의 3요소.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아. 힘의 3요소를 어떻게 배웠냐? 바로 점을 찍고 화살표를 그리면서 힘의 3요소를 배웠습니다. 힘의 3요소. 이 점 찍고 화살표를 그리는 거에 힘의 3요소가 전부 다 나와 있죠. 우선 이 찍은 점, 힘의 3요소 세 가지를 볼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점을 찍은 점, 이 점의 위치, 이걸 우리가 힘의 작용점이라고 배웠어요. 힘의 작용점. 뭔가 그랬던 것 같죠? 이런 거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배웠습니다. 힘의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를 힘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화살표의 크기를 우리가 힘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뭔가 배웠던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의 3요소 중에 이번 시간에는 힘의 크기에 조금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기력의 크기,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방향에 집중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
방향을 조금 집중해서 볼 겁니다. 전기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디서 많이 봤을까? 전기력의 방향, 전기는 두 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아마 자석은 아니고 건전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석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 그런데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N극, S극이죠. N극, S극. 그래서 우리는 건전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확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를 방향이라고 적지 말고 전기의 종류라고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기의 종류. 전기의 종류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기력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전기력의 방향.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플러스와 플러스를 서로 조합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또 조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이렇게 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4개 말고 또 있나요? 이거 4개 말고 또 없어요. 이거 4개 말고는 더 이상 조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전기력의 방향을 알아보기 전에 두 가지 분류로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전기.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전기. 그래서 위에 2개, 아래 2개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전기는 어떤 힘을 받냐면 밀어내는 방향에 힘이 작용합니다. 밀어내는 방향. 플러스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가까이 하면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네,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럼 우리 전에 실험했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실험했던 거. 우리가 과정 2번째였죠? 과정 2번째. 빨대와 빨대를 서로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빨대와 빨대를 가까이 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 밀어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빨대와 빨대가 서로 어떤 전기? 같은 전기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전기를 띠고 있구나. 근데 어떤 게 둘 다 플러스인지 둘 다 마이너스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죠. 아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즉 서로 다른 전기가 만났을 때를 확인을 해 볼게요. 화살표를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서로 다른 전기가 만났을 때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뭐 같은 전기가 밀어내고 서로 다른 전기가 끌어당긴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전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과정 세 번째를 볼게요. 과정 세 번째. 빨대와 장갑을 서로 가까이 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죠? 빨대가 장갑에 가까이 오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뭔가 장갑이 빨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하, 빨대와 장갑은 서로 다른 전기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게 플러스이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교과서 53페이지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험했던 거 내용 정리하면서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죠. 전기력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전기력의 종류는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요.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마찰한 물체가 전기를 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을 서로 받는 건데요. 우리가 전기를 띤 두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체는 일반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서 전기를 띠지 않아요.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서로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걸까? 이거는 종류가 다른 두 물체를 서로 마찰을 하면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선 그래서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고요.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저랑 같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는 플러스의 수와 마이너스의 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막대를 보면은 플러스의 수가 2개, 마이너스의 수가 2개 있죠. 털가죽도 플러스의 수가 3개, 마이너스의 수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플러스의 수와 마이너스의 수가 동일하게 있으면은 물체가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럼 이거 마찰 전을 한번 봅시다. 플라스틱 막대에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가 있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0.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털가죽은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플라스틱 막대는 실험에서 빨대로 대신했고요. 그래서 빨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털가죽은 우리가 면장갑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갈대와 면장갑.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여기서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얘들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이 마이너스 전기, 얘를 띠고 있는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우리가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원자핵, 전자.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1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전자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여줘야 어떻게 강조를 하지? 원으로 할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전자가 이동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걸 보고요. 나중에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마찰 후에는 플라스틱 막대는 처음에 플러스는 두 개로 동일하게 있는데 플러스 2 그런데 마이너스의 개수는 4개가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털가죽은 플러스가 3개였는데 마이너스가 하나로 줄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2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써져 있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죠? 학습지에 대전이 무엇인지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이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마찰 중에 왜 전자만 움직일까? 왜 전자만 움직일까? 이게 1단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핵과 전자의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전자의 질량을 생각을 했을 때 원자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자가 1이라고 했을 때 원자핵은 약 1800 정도 될 거예요. 약 1800. 예를 들어서 전자가 우리 몸무게와 비슷한 50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자핵의 무게, 원자핵의 질량은 900톤이에요. 엄청나게 무겁죠? 차 한 대가 한 1톤 정도 되니까 사람 하나라고 쳤을 때 차 900대와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단짝 친구여서 둘이 같이 다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훨씬 가벼운 전자가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전자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학습지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찰한 두 물체 사이에는 우리가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전기력. 그래서 이 전기력이 무엇이냐면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요. 같은 전기는 밀어내는,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종류가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라는 게 이동을 합니다. 전자.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의 수가 줄어들면 그러면 어떤 전기를 띠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가 늘어나면 마이너스의 수가 늘어나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 전기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로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게 표기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수식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수식에 들어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헷갈리지 않도록 앞뒤로 괄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불렀고요. 이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과학 노트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제 학습지를 보면은 그림이 없죠. 그래서 과학 노트에는 이런 그림 위주로 그리고 또 이런 그림 위주로 잘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쏟아넣어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